오키나와의 문화를 기록한 사람들의 이야기. 수리성으로 가는 언덕길. 요나하라 K. 사계절 2018년. 내게 여행이란 역사와 문화에 대한 탐구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 전 그 지에 관한 책을 몇 권씩 읽곤 한다. 매번 꼭 지키는 나만의 불문율인 셈이다. 그렇게 이 책도 읽게 되었다. 오키나와는 원래 일본과는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진 지역이었다. 1429년 통일왕조가 처음 생겨난 이래 1879년 류큐 처분이 있기까지 류큐 왕국이 지배했던 곳으로 기카이시마와 요나군이 시마에 이르는 도서 지역을 오키나와 제도 혹은 서남 제도라고 부른다. 동진아해와 남진아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오키나와 제도에는 오랫동안 중개 무역을 한 해상 왕국이 있었다. 중국과 책봉 관계를 맺은 이들은 동남아시아로부터 중국이 필요한 물품들을 수입하여 조공하는 방식으로 무역을 해왔다. 침양, 소목 등 중요한 물자들을 중국이나 일본에 공급하여 얻는 이익은 컸고 자연스레 류쿠만이 독특한 문화가 생겨나면서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오랜 시간 평화로웠던 탓인지 잘 정비된 군대도 전쟁도 없었기에 일본이 강제 명함에 제대로 저항조차하지 못했다. 책을 읽은 후 오키나와에 있는 슈리성에 직접 가보았다. 언덕 위에 있어 저 멀리 나하의 바다까지 잘 보였다. 지금은 언덕 아래로 많은 집들이 잘 정비된 모습이지만 1945년 전쟁 후 찍힌 사진에는 모두 망가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수년 전 번개를 맞아 화재가 났던 슈리성의 정전은 아직 복구 중이었다. 류쿠 처분 후 슈타이 국왕이 정전에서 나오면서 줄곧 방치되어 있다가 다이슈 시대에 수리되었지만 오키나와 전쟁 때 모두 소실되어 다시 지어졌으나 또 무너진 것이다. 이처럼 슈리성의 정전은 오키나와의 역사를 닮아 잊히고 지어지다 또 재건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슈리성은 아주 작은 성이다. 해발 130m의 언덕 위에 동서로 약 400m, 남북으로 200m의 타원형을 그린 이 성은 일본 지방에 있는 성보다도 아담한 모습이다. 해자도 없고 정전 앞 광장도 그리 크지 않다. 딱 작은 섬나라 왕이 살 정도의 규모이지만 중국의 책봉사가 오는 날이면 일대가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다고 한다. 쌀보다는 고구마, 사탕수수, 해산물이 많이 나던 오키나와는 교역을 통해 물자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왔고 중국과의 조국 무역이 가장 큰 사업이었으므로 왕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그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해 또 하나 짚어볼 수 있는 슈리성의 특징은 붉은 기와와 외벽으로 된 정전이다. 건물 자체가 류큐 7기로 이뤄진 셈인데 이렇듯 정전을 비롯하여 섬 전체가 뛰어난 류큐의 공예 기술을 보여준다. 오키나와가 무역으로 사는 나라다 보니 공예나 수공업이 발달하게 된 것이다. 류큐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것이 시마즈의 침입이다. 시마즈는 지금이 가고시마 가문인데 임진왜란 당시 도요토미 히데시가 군인과 쌀을 요구하자 이를 류큐에게 떠맡기려 했다. 류큐 국왕은 제안을 거절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시마즈가 슈리성을 침범하여 일본의 류큐를 강제 복속시켰다. 그러나 류큐가 중국과의 조국 무역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다 보니 일본은 자신들이 지배하에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류큐 국왕과 그 가족들만 주기적으로 에도에 방문하여 일본 문화를 배워가도록 했다. 이렇게 류큐는 생존을 위해 중국과 일본의 눈치를 살피면서도 그들만의 평화를 잘 유지했다. 하지만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 세력을 확장하면서 결국 복속되고 말았다. 1945년 오키나와 전쟁을 치른 3개월 동안 인구 10만 명 이상이 집단 자살을 강요받았는가 하면 1970년까지 미군이 통치 아래 놓이면서 작고 평안했던 땅은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오키나와 전체를 돌아보는 것은 일종의 다크투어다. 어느 곳이든 아픔이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가마쿠라 요시타로는 일본의 유력한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수차례 오키나와에 거주하면서 그곳의 문화를 채집하고 기록한 학자다. 류큐 왕국이 통치한 450년 동안 화려한 문화를 이루었던 오키나와는 빼어난 자연환경만큼이나 아름다운 유산들을 가지고 있었다. 가마쿠라는 건물을 비롯한 문화유산들을 사진으로 또 남겨 오키나와 전쟁과 함께 사라진 것들을 보관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평양 전쟁이 일어난 와중에도 그는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 분투했다. 그 중에는 오키나와 역사에서 중요한 문건인 역대 보안도 있었다. 이는 류큐 왕국의 외교 문서집인데 1424년부터 1867년까지 444년간의 외교 문서 4,590통이 수록된 것으로 무척 귀중한 자료이다. 이 역시 전쟁 통해 대부분 원본과 사본이 사라졌으나 가마쿠라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사본을 추가적으로 제작했다. 잊힐 뻔한 역사와 문화가 오늘날까지 보존될 수 있던 배경에 이러한 노력이 존재한다. 오키나와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너무 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 하와이나 아메리카로 이민을 떠나기도 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오키나와에서 여행은 즐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슬픔을 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여서 마음이 아팠다.
이곳을 다시 찾게 된다면 그때는 직접 차를 몰고 아픔의 현장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싶다.